예,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고유정 제6차 공판에서 여러 범행의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달 18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고유정 공판 자세히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가르마를 왼쪽으로만 계속 타오셨나요? 가르마를 원래 좀 안 타는 편인데 타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만 타지. 왼쪽으로만 타셨습니까? 예. 고유정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예, 김학의 전 차관 뭐 대세에는 뭐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네. 오피스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 혐의에 대한 증거로 본인은 가르마를 왼쪽으로만 탔는데 그렇죠. 사진 속의 인물은 오른쪽으로 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내용이 검찰 측으로 넘어갈까봐 부인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이 변호인단의 어떤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좀 분간이 좀 어려워야 돼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르마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어떤 진술이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예. 분간이 되거든요. 모르겠으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네. 분간이 되는 상황에서 가르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사족에 좀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예. 특정할 수 없을 때 반대 증거는 아주 중요한 탄핵 증거가 될 수가 있지만 특정이 지금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강력한 걸 내야지 가르마 얘기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달라질 건 사실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과거에 뭐 보도가 됐던 것이니까 사례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배우 김희선 씨 네. 그 누드 사진 조작 사건이 있었죠. 네. 꽤 오래전 일인데 당시에는 너무 정교하게 이 조작을 해서 실제로 본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귀의 생김새를 가지고 그렇죠. 식별을 했더군요. 만약에 그 귀의 어떤 생김새가 다르다 이렇게 되면은 증거로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조작 부분이 되는 거고 지금은 그걸 조작을 한다는 다른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 안에 조작됐던 영상을 갖고 뭐 지금 어떤 생김새를 갖고 하기보다는 예. 누가 조작을 했으면 조작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나와야지 이게 말이 맞지. 그게 아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특정이 가능한데 다른 거기서 특정이 안 될 만한 조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그 가르마 얘기 정도로 그게 극복이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랬겠죠. 예. 뭐 법원에서 그걸 뭐 받아들일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컨대는 좀 쉽지는 않다. 예. 그렇지만 뭐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 부분, 오피스텔 사진 부분이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된 뇌물 증거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가르마 실시간 검색으로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유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차 공판 네.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에 아마 가지고 있던 증거를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고유정 측도 낼 건 냈는데 네. 6차 공판은 좀 검찰이 많은 증거를 낸 걸로 보이고 특히 국가수의 분석 자료 결과하고 예. 여러 가지 통화 내역들 이런 것들은 물증에 가까운 증거들이거든요. 그 증거들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KO 승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KO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어떤 좀 펀치를 매긴 게 아닌가. 이때까지 계속 주장했던 고유정의 우발적 그리고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1회 정도 이렇게 했다 부분을 완전히 뭐 막을 수 있는, 완전히 번복시킬 수 있는 예. 물증이 지금 나온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양측 주장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새로 나온 증거가 카레. 이 지금 고유정 측 주장은 자신과 아들만 카레를 먹었고, 그렇죠. 거기에 졸피뎀이 있었다면 내가 아마 무슨 뭐 다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살 아들. 그렇죠. 아들은 자기하고 아빠만 먹었다. 엄마는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삼촌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 삼촌이 지금 현 뭐
사망한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아이의 진술이 뭐 거짓말할 이유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 이제껏 유지했던 자신은 남편한테 졸피뎀이나 수면 성분을 먹이지 않았다. 이 부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실제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아하. 심증을 형성할 요소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계획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을 한번 밀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 어미의 잘못을 아들이 바로잡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뭐 같아요. 아들이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무슨 사명감이 아니죠. 아들은 그냥 본인이 듣고 목격하고 느낀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삼촌과 내가 카레를 먹었다. 엄마는 안 먹었다. 네. 그거를 아들이 지어내기도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아마 진술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런 셈이 된 거죠. 예. 예, 예. 신빙성 상당히 있는 걸로. 거의 신빙성이 거의 다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15차례를 찔렀다. 네. 그때 방어흥이냐 공격흥이냐를 그렇죠. 가지고서 지난 분석 때는 상당히 좀 얘기가 있었는데 15번 찔렀다는 그 국가수입니까? 네. 거기서의 어떤 증거가 나왔나 보네요. 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제출된 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6차 공판 때 제출된 증거입니다. 예. 사실 시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찔렀고 몇 번 찔렀고 알 길이 없고요. 네. 고유정은 이제껏 계속 한 번 정도 자신이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찔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수 분석 결과는 비산흔이라 그래요. 비산흔. 피가 튀었다는 그 방향이라 예. 이 방향이 15번 정도는 최소한 찔렀다라고 지금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5번 찔렀다면 이때껏 고유정이 얘기했던 우발적이고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살해 아니면 흉기 사용 이 부분은 완전히 지금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거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국가수원의 그 분석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고유정의 이제껏 진술은 다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랬나요? 현장 검증을 신청을 했다가 네. 당시에는 이제 현장 검증을 신청한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렇죠.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런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 현장 검증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본 겁니다. 현장 검증 이제껏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현장 검증하는 시점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수사 과정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데 조리돌림 얘기도 하면서 결국은 현장 검증을 빠져나갔거든요. 그 이후에 현장 검증 법정에서 그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채택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문제는 현장 검증을 통해서 시간도 끌고 또 혹시나 입맞춤을 좀 해보려고 방어를 해보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비사는 이 자료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국가수원에서 나왔던 최소 15차례 이상 흉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현장 검증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쇼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현장 검증 신청은 6차 공판에서는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포기한 걸로 봐야 될까요? 포기죠. 해봤자 어차피 가서 원래 이런 자료가 국가수 자료가 많이 없었다 그러면 쇼나 지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위를 깎고 있었는데 어떻게 시도를 했고 그 시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찔렀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 보이는데 예. 비산은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비산흔이라는 것이 이제 동맥이라든지 그렇죠. 혈관을 흉기로 찔렀을 때 밖으로 분출되면서 뿌려진 그걸 이제 비산흔이라고 하는데 사건 당시에 직후에 그 고유정이 그 청소를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것이 드러나는 모양이네요. 그때 이제 현장을 경찰이 가서 루미놀 시약 같은 거를 해가지고 비산은을 이제 하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없겠죠. 지금 그 장소에 가봤자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 확인했던 루미놀 반응으로 했던 비산은으로 대충 그려놓고 새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새로 확인은 불가능하고 그런 어떤 반응을 통해서 지금 국가수원이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9시 50분쯤에 그 아들하고 대화를 했고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일단 사망 시각 이게 굉장히 좀 불분명했었는데 최소한 9시, 오후 9시 사건 당일 오후 9시로 특정된 거는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죠. 저희들이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 그 펜션 주인하고 세 차례 통화했던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된 거거든요. 네. 그 중에 아이가 얘기했던 부분, 물감놀이 하고 있다.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뭐 물감놀이가 색깔이 있는 물감이니까 뭐 피 색깔일 수도 있고요, 다른 색깔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뭐 그건 뭐 아직 재판 과정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고유정이 아이한테 청소하고 올게요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전화하는 도중에서.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그 고유정과 아들이 직접 만나서 얘기한 것은 없고 네. 다 통화 내용이었으면 남아 있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은 물감놀이라고 한 것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몸에 피가 묻었거나 이래서 아이가 의심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예 그냥 물감놀이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재판 과정에 제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물감놀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게 누가 먼저 꺼냈는지 아니면 고유정이 먼저 의도했는지 아이가 보고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물감놀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하고 예. 청소하고 올게요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물감놀이, 청소 예. 이 부분이 이제 살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또 두 번째는 만약에 고유정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발적인 어떤 사례가 있었으면 이렇게 평온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물감놀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청소라는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온한 어떤 목소리가 지금 들렸는 거 봤을 때는 우발적 범행보다는 이미 계획했던 그런 범죄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물감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 네. 이것이 뭐 그 15차례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혈흔이 아주 낭자했을 그렇죠. 것이고 네. 사초의 훼손을 했으니까 그것도 역시 뭐 청소 뒷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아들한테 그렇게 물감놀이하고 나 지금 살인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암시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건 이제 재판부 판단일 겁니다. 심증일 거고 검찰에서 이제 다음 결심할 때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검사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청소, 물감놀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아들한테 알려주는 거고 예. 아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우발적인 부분보다는 계획적으로 했던 부분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판단은 이제 법원 판사가 지금 하겠죠. 재판부에서. 뭐 고의정 끝까지 아니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정말 물감놀이라든지 뭐 정말 청소 얘기를 할 건데 어느 게 맞는지 또 시간상 어떤 게 맞는지 그 파악은 재판부의 자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유정 사건의 이 재판은 아주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선고가 내려지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저희가 판결을 입수를 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유정 변호인 측의 항변도 뭐 들어봐야죠. 네. 일단은 통화 목소리 굉장히 밝았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법정에서도 고유정의 표정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 앞머리를 내려서 얼굴을 가렸습니다만 행동이 가볍고 그렇게 뭐 긴장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판이 수차례 수사 과정하고 따져보면 예. 엄청난 양의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접하고 있었거든요. 재판도 6차례 지금 열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심지어 뭐 동료가 온다든지 이런 모습은 사실 안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는 조금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좀 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많은 증거가 6차 공판에서 나오다 보니까 예.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고유정 측도 많은 얘기를 또 하긴 했어요. 네. 특히 검찰이 제출했던 그 자료 중에 감자탕하고 뭐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예. 그 자료가 복구를 해보니까 검색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 검색한 거는 나중에 계획 범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검찰이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연예인들이나 뭐 연예 자료 검색했던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주장을 하긴 했어요. 그것만 검색한 거 아니다. 연예 기사라든지 일반 다양한 기사도 검색했는데 정말 그 많은 자료 중에 한두 개 감자탕 끓이는 법 나왔는 게 증거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또 6차 공판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
비산혈을 막을 수 있는 그게 15차례 정도 최소 찔렀을 것이라 추정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좀 내야 되는데 예. 그것은 좀 없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좀 변호인이나 고유정 입장에서 조금 힘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찰과 검찰이 그때 계획범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밀었던 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그 네.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 감자탕 뼈다귀 그렇죠. 예. 이거였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포렌식 복구했는 거 자료 중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은 연예인들 기사 검색을 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왜 이것만 눈여겨 보느냐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제출이 됐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던 그 분석 자료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가 사실 큰 의미가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사실 그 이 감자탕 뼈다귀 이 검색어 네. 이때가 이제 사건 초기에 나왔던 언론을 통해서 또 드러났던 네. 언론에 이제 그 나왔던 언론이 밝힌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는 상당히 좀 저희가 볼 때도 너무 궁색하다. 저 증거가 너무 궁색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되어 생각들을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고유정 측에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어떤 설익은 수사가 이렇게 또 자승자박하게 하는 그런 국면으로 또 몰고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 봐도 되죠. 6차 공판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뭐 1, 2, 3차, 5차까지 사실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만 고유정한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었는데 네. 이런 거는 고유정한테 유리한 측면이 상당히 있었던 거거든요. 예. 실제로 국가수원의 이번 분석 결과 또 이전에 감정의가 나와서 이게 방어냐 공격이냐 이때부터 조금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전만 해도 사실 물적 증거가 잘 없습니다. 몸에 졸피뎀, 그 수면제 성분 그 남편 사망자 몸에 나왔던 거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정황적인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몸에 나온 것도 피를 통해서 지금 발견한 거지 시신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변명할 거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물적 증거들은 과학적 증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유정 측에서도 좀 미처 손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예.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올 것 다 나왔고 네. 다음이 결심입니다. 네. 몇 년 구형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심은 최후 진술을 듣고요. 그리고 검찰이 뭐 구형하고 최후 진술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변론도 할 거고 저는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봅니다. 예. 만약에 이게 증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고유정이 좀 인정하는 쪽으로 갔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한데요. 네. 지금 인정하지 않고까지 부인을 하고 있으면 극단적인 인륜에 반하는 범죄거든요. 예.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고 다만 좀 변수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의붓 아들 사례 관련해서 네. 제주지검이 지금 송치를 받았습니다. 네. 이게 혹시나 기소가 되면 병합의 여지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아직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건만 그냥 정리해서 하면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오늘 그 장대호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그 범인이죠. 사형을 구형을 했던가요? 근데 지금 무기징역으로 1심 선고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형제 폐지와도 논란이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